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여당은 이르면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사진은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당시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때도 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답이 돌아왔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오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가지 정도 좀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오찬 과정에서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야당이 또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고언을 드렸던 것이고, 과거 저희 정부가 잘 못했던 점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점에서 정말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드렸는데, 대통령과 배석자의 그러한 태도에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조금씩 기사화 됐었다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좀 문제 있지 않냐라고 말을 걸었더니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을 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저는 저 말만 들었을 때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위치입니다. 즉 대통령의 위치는 권력이 막강하죠. 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뭐 농담조의 이야기였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아마 간담이 서늘할 겁니다. 즉 털면 다 나온다. 이게 이제 범죄의 평범성 아니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 털면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도 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털지 마.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글쎄 과연 이게 적절한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이제 이걸 아마 들은 김용태 위원장도 본인도 아마 뭐 모골이 송연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뭐 김용태 후보자를 지금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보면 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이제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많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의혹 제기를 제일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들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주진우 의원의 어떤 아들에 대한 그 돈을 이제 할아버지가 증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이제 아마 고발을 당해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지금 받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탈탈 틀린다는 게 과연 인사청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는데 오히려 공격을 그 인사청문위원을 지금 여당이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공격해서 결국은 공수처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게 만드는 거라면 앞으로 누가 정말 앞으로 장관들 나오는데 인사청문회 할 때 앞장서서 공격을 하겠어요? 털면 다 털리니까 그럼 당신도 조심해 라는 이야기일 텐데, 글쎄요, 저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가진 분으로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가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뭐 도망을 가서 우리는 자료를 공개하고 싶었는데 못했. 변을 쏟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는 본인도 여러 가지 당신들이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자료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도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개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있기 전에 청문위원들을 다 청문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들도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도 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탈탈 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지극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볼 때 주진우 의원이 알아서 대처하면 되겠지만 이 본질은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로 다 소명했는데 예. 말이 아니라 국민들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 좌표를 찍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까지 청문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새로운 어떤 미증류의 신기원을 민주당이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판결문에도 강모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20차례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해외에 있을 때 주소만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뭐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오늘 야당에서도 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디테일하게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원회장을 했던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의 어떤 집에 오피스텔에 거주한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일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너무 태연하게 그거는 우편물을 받기 위한 그냥 요식행위였다, 큰 문제 아닌다, 나는 강신성 씨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없다,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강모씨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강모 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거주했다, 근무했다, 그런 부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옵니다. 판결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지적을 하자 그거는 우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이 숫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어디에 가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거기에서 근무하고 거주하고 그랬다는 것들은 예. 대법원 확정 판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짓말을 했다는 거. 사실 돈 문제 관련해서, 아들 문제 관련해서 아빠 찬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 가장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청문회장, 국민들이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을 판단할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예. 석고대죄하고 저는 사퇴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이 이걸 안 살펴봤을까요? 당연히 살펴보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후원자 강모씨 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 배추 펀드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판결문에는 전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판결문에 버젓이 나와 있는 것을 예. 가장 중요하게 이 인사청문회 쟁점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예. 자, 근데 그 당사자가 그 판결문을 안 읽어보고 나온다고요? 자기 판결문을? 뻔히 그래 3심까지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착각했다고요? 몰랐다고? 그거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이르면 30일에 이제 민주당은 인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니까 여전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인물은 김민석 후보자입니다.